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는 제가 일하던 카페에 자주 오는 단골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실수로 커피를 그의 책상에 엎지르고 말았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황한 저는 얼른 휴지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웃으면서 괜찮아요. 어차피 이 책은 이미 다 읽었으니까요 라고 말했죠.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카페에서의 짧은 대화들이 이어지더니 어느새 데이트로 발전했고 1년 후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아들 넌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대학도 안 나온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릴 생각을 해?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하려 했겠지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저는 모든 말을 다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남편은 단호했죠. 엄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존중해 주세요.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시어머니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우리는 결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실망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았죠. 결혼 후 저는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건물의 내부를 청소하는 일이었죠.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정직한 노동이었고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청소와 정리정돈을 직업으로 할 수 있어 나름 만족했어요. 당신 이거 봐. 내가 오늘 받은 첫 월급이야. 남편에게 봉투를 건네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남편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당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당신이 이런 일 안 해도 되게 할게. 아니에요. 나 이 일 좋아해요. 내가 잘하는 걸 일로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행복해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그 일을 사랑했어요. 지저분했던 공간이 제 손길로 깨끗해지는 걸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게다가 청소를 하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생각을 정리하기도 좋았죠.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느낀 점들과 고객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청소 서비스 업체를 차리는 거였죠. 오빠, 나 할 말이 있는데? 제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경영 감각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좋았거든요. 뭔데? 갑자기? 나 청소업체 차리고 싶어. 입주 청소부터 정리수납, 특수 청소까지. 요즘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 관심 많잖아. 오빠가 경영이랑 영업 쪽을 잘 아니까 나와 같이 해보는 건 어때? 처음에 오빠는 망설였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불확실한 사업에 뛰어드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보더니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초기 자본은? 내가 1년 동안 모은 돈이 있어. 그리고 남편도 조금 도와주기로 했어. 결국 오빠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클린퀸이라는 이름의 청소 전문 업체를 설립했어요. 처음엔 저와 오빠 둘뿐이었죠. 저는 실제 청소 업무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오빠는 영업과 행정을 담당했어요. 시작은 미미했어요. 첫 달에는 고작 3건의 의뢰만 받았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SNS와 전단지를 통해 홍보에 힘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두었죠. 우리 집 정말 달라 보여요. 특히 주방이 너무 깨끗해요. 다음에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런 칭찬과 함께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일주일에 10건 이상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6개월이 지나자 우리 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죠. 지원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회사는 1년 만에 직원 10명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남편도 제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죠. 당신 정말 대단해.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그렇게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시동생이 결혼했어요. 동서는 대학의 교수였죠. 시어머니는 그녀를 극진히 아꼈어요. 항상 우리 교수 며느리라며 자랑하고 다녔으니까요. 어머님, 이번에 제가 논문상을 받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자랑스럽다. 역시 다르긴 달라.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를 서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전 늘 부족한 며느리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기념일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불러 모았죠. 보통 이런 모임이 있으면 제가 일찍 가서 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도 도왔어요. 그게 고졸 출신의 청소부인 제 의무라고 생각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이 길어져서 도저히 일찍 갈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사 일이 급해서요. 무슨 청소가 그리 급하다고? 여기 다 널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는 여전히 제 직업을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지만 저는 참았어요. 결국 모임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도착했죠.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가족이 와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 그리고 제 남편까지. 남편은 회사를 일찍 마치고 먼저 와 있었죠. 이제야 오네. 시어머니가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일이 길어져서. 아유, 무슨 청소가 벼슬이야. 이런 날은 빨리빨리 와서 준비해야지. 하여간 맘에 안 들어.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재빨리 앞치마를 둘러맸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고 상도 차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빨리 준비할게요. 동서나 음식할 테니까 청소 좀 해줄래? 저는 동서에게 청소를 부탁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제 왼쪽 뺨에 통증이 느껴졌죠.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린 거였어요. 얘가 보자 하니까 정말. 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뒤늦게 와서 누구한테 감히 청소를 시켜? 청소는 내 일이잖아. 네가 교수한테 그럴 자격이 되는 줄 알아?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최대한 참으려고 했죠.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때 동서가 말을 보탰어요. 형님은 무식해서 눈치도 없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동서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이 번쩍 올라가는 걸 보고 저는 급히 그를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는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 명함이었죠. 클린퀸 대표 강민지라고 적힌. 두 분 다 당장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주방까지 쫓아 들어와서 유난이야. 남편은 더욱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두 분한테 무시당할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무식하다고요? 재수 씨는 교수식이나 돼서 윗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나요? 창피한 줄 아셔야죠. 시어머니와 동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교수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유세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엄마가 그렇게 아끼시는 교수 며느리보다 몇 배는 더 잘 벌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은 이 사람이 훨씬 더 잘 번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얘가 뭘 한다고 교수보다 돈을 더 잘 벌어? 무슨 재주로?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이 사람 청소부라고 무시하셨죠? 이 사람 지금 청소업체 차려서 대박 났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차 변해갔어요. 엄마가 무시하던 이 사람이 지금 엄마 사시는 이 집도 이번에 계약했다고요. 엄마 매번 이 집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힘들어하시는 거 속상하다고.
이 사람이 엄마 생각해서 이 집까지 계약했다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는 전세인데 재계약 때마다 전세금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파트를 사서 시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계약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면 이 집 제가 물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큰애야, 미안하다.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항상 당당하고 강인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동서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시동생이 그녀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말했죠. 당신 너무했어. 형수님한테 제대로 사과해. 동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시어머니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큰애야, 정말 미안하다. 난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널 얼마나 미워했는지. 용서해다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느꼈죠. 더 이상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을까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제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할 즈음에 사업을 시작했고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기에 시댁에 따로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제 성공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날 이후로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동서도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집 사준 며느리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고요. 동서와도 꽤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일에 조언도 해주고 가끔은 함께 여행도 가죠. 지난달에는 회사가 더 큰 사무실로 이전했어요. 개업식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왔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우리 큰 며느리. 장하다 정말 장해.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토록 원했던 인정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어쩌면 진짜 성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제 직원들에게 항상 말해요. 학벌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건 열정과 성실함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청소교육원을 설립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청소라는 직업이 단순한 육체노동이 아니라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저처럼 꿈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고졸 청소부였던 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업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남들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제 곁에서 저를 믿고 지지해준 남편에게 감사해요. 그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여전히 시어머니와 동서의 눈치를 보며 자신감 없이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학벌도 배경도 아닌 자신을 믿는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걸 알게 된 여정이었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